2026년 1월 23일 베스픽 일본 뉴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본의 핵심 이슈들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의 일본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글쎄요, 모순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바로 그 다른 한쪽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여기에 낡은 정치에 맞서는 새로운 세대의 반격까지 이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일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한쪽에서는 역대급 이익으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일본 사회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자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는 정치판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곧 있을 2월 8일 총선 말이죠. 이번 선거는요, 예전처럼 뭐 좌판이 우판이 하는 그런 낡은 이념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판입니다. 바로 경제적 생존을 걸고 벌이는 세대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선거판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 바로 중도개혁연합의 등장입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손을 잡은 건데요. 이들의 전략 아주 영리해요. 낡아빠진 이념 논쟁 같은 건 다 버리고 당장 내 지갑 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030 젊은 세대와 중산층을 직접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양쪽 다 식료품 소비세 0%라는 똑같은 과제를 꺼내 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2년만 한시적으로 해주겠다는 거고 중도개혁연합은 아예 영구적으로 없애자고 주장하는 거죠. 단기적인 땜질 처방이냐 아니면 아예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냐,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바람에 맞서는 기성 정치권,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어떨까요? 자민당의 실세인 아소 다로 부총재가 논란이 많은 후보를 공천하면서 던진 이 한마디, 부탁한다. 이게 바로 일본의 구시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소수의 권력자가 뒤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자, 이렇게 정치의 판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만약 지금 이 내용이 흥미롭고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정치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시선을 기업 쪽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쪽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을 놓고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자, 이 숫자 13,175.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2025년에 일본의 주요 대기업에서 희망퇴직 형태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의 수입니다. 전년보다 무려 31.6%나 늘어난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도넛 차트를 좀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내보낸 회사의 70%가 심지어 흑자를 내고 있던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망해서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전략적인 디지털 피벗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소니나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간판 기업들이 AI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회사의 인력 구조, 그러니까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대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인력을 과감하게 교체하는 아주 선제적인 움직임인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사람을 내보내는 방식을 택하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인도 있습니다. 바로 토요다죠. 토요다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우리랑 같이 가는 6만 개 협력업체들, 이 생태계 전체가 튼튼해야 우리도 오래 간다. 바로 이거죠. 이걸 공급망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철학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조 1천억 엔. 이게 뭐냐면요, 지난 4년 반 동안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 부담을 협력사한테 떠넘기지 않고 토요타가 고스란히 떠안은 금액이에요. 함께 살아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돈으로 직접 보여준 셈이죠. 정말 엄청나죠. 자, 이렇게 기업들이 극과 극의 선택을 하는 동안 일본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사나 정부 같은 큰 조직에 대한 믿음은 점점 옅어지고요. 그 빈자리를 뭔가 새로운 것들이 채워나가고 있어요. 이 아오조라 은행 사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회사 내부에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요, 8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짜리 방에다 무려 3년 3개월 동안이나 격리시킨 겁니다. 상상이나 가세요? 결국 법원이 이건 명백한 권력형 갑질이라고 판결했죠. 오직 성과만을 쫓는 문화가 일본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균열의 소리가 들리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회복의 신호도 보입니다. 관광산업을 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45%나 확 줄었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빈자리를 한국이나 서구권에서 온 관광객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도시가 아니라 특색 있는 지방 소도시로 찾아가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재생 2.0 시대를 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서 위안을 얻고 희망을 찾을까요? 의외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인식의 할아버지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은 이 청년의 이야기처럼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애니메이션 캐릭터 메테롯을 직접 만들어준 아빠의 마음. 심지어는 떡을 굽다가 새카맣게 태워놓고는 이걸 SNS에 올리면서 이것도 예술 아니냐며 웃어넘기는 이런 소소한 유머까지요. 바로 이런 작지만 단단한 이야기들이 지금의 일본을 버티게 하는 진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충돌하는 현상들은요,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앞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한쪽 길은 AI와 디지털을 앞세워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하향식 구조조정의 미래고요. 다른 한쪽 길은 도요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면서 위기에 강한 상향식 연대의 미래입니다. 결국 다가오는 2월 8일 총선은 그냥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정치 게임이 아닌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앞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일본은 이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